자, 해볼까? 우리 실제 시험지 7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이것도 흔하게 나오는 형태긴 한데 너무 클래식해가지고 앞번호 때에 놓이는 게 되는 거죠. 그 인수분해 할 때 바로 4개짜리 치환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4개짜리가 무슨 소리인지 기억나요? 바로 갈게. 인수분해 유형 중 난이도가 그래도 좀 낮은 형태이긴 한데 이게 그놈인지 몰라봤을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딱 보는데 이거 뭐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렇게 줬어야 되겠지. 자, 7번 문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수분해가 다 된 게 아니라 뒤에 무슨 어떤 숫자가 하나 붙었어. 아우 시끄러워. 자, 얘를 원래는 얘가 원래 어떤 거였지? x-2였고 여기 x-4였어. 그럼 얘가 x 플러스 3이었고 x 플러스 5였잖아. 이렇게 준 다음에 여기다 숫자 딱 써주는 거 요거는 너네들이 한 적 있을 거야. 두 개씩 묶어가지고 치환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잘못 묶었지? 괄호 4개가 있는데 괄호 2개씩 묶어갖고 치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치환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묶어야 되는 거지. 다시 묶는다고 했을 때 숫자들 2개의 합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5를 2개 얘네 둘이 묶어줘야 되는 거지. 다시 재배열을 해야 되는 건데 얘를 못 알아봤을 경우가 있어. 지금 이 못 푸는 친구들 중에서는. 그래서 x-4랑 x 플러스 5를 해줘야 x가 나올 거고 또 얘네 둘이 묶어줘야 그냥 1차항의 개수가 1이 나오겠지. 그럼 얘네 둘이 묶어주면 어떻게 되겠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나올 거고 그 다음 얘네 둘이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0이 나올 거야. 그 다음 더하기 p가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렇게 쓰면 치환하기 딱 좋은 상황이지만 치환이 안 되도록 그냥 엉뚱하게 묶어놓은 다음에 이걸 심지어 이렇게 놔두지도 않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얘는 뭐지? 라고 했을 수도 있다고. 자, 그러면 다시 치환하는 거죠 뭐. 여기다가 치환해야 되니까 얘를 뭘로? 얘를 a라고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a라고 치환하는 순간 이 식 자체는 어떻게 되냐 했더니 a제곱 마이너스 26a 플러스 120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이렇게 묶어줬더니 얘가 fx의 제곱, 2차식 fx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 제곱꼴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지.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죠? 이게 fx의 제곱꼴이라 무슨 말이에요? 완전 제곱식꼴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 얘기죠. 완전 제곱식이 나오려면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 가운데 항 나누기 2한 다음에 제곱하면 되겠지. 그럼 13의 제곱이 얼마인 걸 아니까 우리가 169인 걸 아니까 p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49가 돼야 되겠지? 쌤이 자질구레하게 막 설명하고 자세히 부연 설명했지만 실제 풀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알죠? 앞번호 뜨기 때문에 7번 역시나 3점 획득하셨고요. 현재까지 점수 18점입니다. 다음 8번 가도록 하죠. 8번 아주 흔히 나오는 2차 방정식 문제 중에 2차 방정식의 중근을 가진다라는 조건은 되게 잘 나오는데요. 8번 문제, 이 문제 맞추셔야 되는데 8번 2차 방정식의 중근을 가질 조건 두 가지로 나눠서 푸는데 상황에 따라서 1번이 나올 수도 있고 2번이 나올 수도 있어. 중근 나오면 뭘로 푸는 거지? 이 식 자체가 뭐라는 거? 완전 제곱식이다 라는 얘기. 식 자체가 완전 제곱식으로 되어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근의 입장에서 근의 개수 관해서 판별식이 뭐가 되는 상황? 0이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무조건 판별식이라고 하지 마시고 중근은 저 두 가지로 접근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뭐가 더 나올지 그때그때 판단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자, 제가 쓸 때 여기다가 1차항의 개수가 지금 2kx랑 4x가 좀 퍼져 있죠? 퍼져 있기 때문에 저는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k에다가 플러스 얼마? 4 이렇게 써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더하기 k제곱 더하기 ak 더하기 b-1이라고 떴네요. 이렇게 나왔죠? 이거 재배열하셔야죠. 이 상태로 두고 어떻게 풀려고 그래? 자, 얘네는 왜 싹을 다 묶였지? x가 하나도 없잖아 여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얘는 싹을이 다 없어. 자, 그러면 나는 판별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짝수 판별식 어떻게 돼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자, b'프라임. 오늘은 일부 시간에 굉장히 대단한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다. 오늘 뭐 있는 줄 알아? 중학교 1학년? 자, 얘들아 몇 x야? 그랬더니 마이너스 x야. 그런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가볼게. 앞에 봐. 여기가 뭐야? 짝수 2를 바깥으로 뺄 수 있지. 그래서 k 플러스 2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얘가 b 프라임이 되겠지? 그 가운데 항이 짝수라는 걸 감안했을 때 b 프라임의 제곱, 자 b 프라임 제곱하면 k 플러스 2의 제곱,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k 제곱 플러스 ak 플러스 b 마이너스 1. 얘가 0 나와야 된다는 거야. 다행히도 k 제곱은 없어질 것 같은데?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에서 빼기 k 제곱 빼고 마이너스 ak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이 되겠다. 그러면 k제곱 k제곱이 둘 다 사라질 테니까 여기서 이렇게 사라질 테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 4k 여기 마이너스 ak 뭐 해줘야 되겠어? 묶어줘야 되겠지, k로. 왜? k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왔잖아. k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항등식 표현이니까 k의 영향을 받는 애들과 k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애들 놓고 얘가 뭐가 나오도록? 0. 얘도 0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게 기본 상식이죠. 자, 그럼 여기서 k가 붙은 얘네들, 자, k로 묶어주겠습니다. 시작. 4-a. 그 다음에 4하고 1하고 더하면 5니까 5-b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죠. k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그 옆에는 얘가 0이 되려면 그때 a는 얼마? 4. 이때 얘는 0이 되려면 b가 얼마가 돼야 돼? 5. 이렇게 된다는 거지. b가 5고 a는 4니까 5에서 4 빼면 1이 되겠네. 자, 왜 틀렸는지를 잘 적어놓으세요. 틀렸다면 이거 흔하게 잘 나오는 거야. 2차 방정식 중근 가지는 거, 판별식이나 완전제를 쓰는 거 아주 클래식하죠. 다음 9번 가겠습니다. 바로 나머지 정리. 지워도 되죠? 네. 나머지 정리. 보시면 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 중에 앞번호에 위치했다는 건 당연히 쉽다라는 얘기겠지. 그냥 일반적으로 하던 대로 풀면 된다는 얘기야. 자, 나머지 정리 박종범. 나머지 정리하면 뭐 생각나? 나머지 정리하면 뭐 생각나? 가로쓰기. 그지? 우리 반만 알지 않냐? 가로쓰기라는 명칭은 내가 붙이고 있기 때문에 가로쓰기를 하고 있어야지 뭐를 뭐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다라는 거를 나눗셈 기호로 쓰는 게 아니라. 자, 바로 갈게요. 문제 읽어보고 나서 바로 쓰시면 돼요.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대요. 그때 몫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 8. 그 다음에 근데 그 똑같은 fx를 갖다가 이건 똑같이 쓸 필요는 없지만 편의를 위해서 자 2x-1로 나눴어요. 그때 몫이 또 다른 게 있겠지. 나머지는 얼마야? 마이너스 11에 이렇게 가로쓰기 바로 가는 거죠. 그래 놓고는 fx를 딱 줘놓고는 어떻게 한다? 2x제곱 플러스 x-1로 나눴대요. 그럼 또 그때 몫이 또 다른 게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를 rx라고 잡으라고 했었는데 자 문제 다 읽자마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 줄 쓰셔야 되는 게 맞죠. 기본적으로. 근데 보아하니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바로 여기죠. 이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마침 위에서 1차식 두 개를 알려준 거 보아하니 설마 둘이 곱한 건가? 했더니 2x제곱 맞고 마이너스 1 맞고 2x에서 x 빼니까 x 맞고 그치? 그럼 얘가 사실은 뭐야? x 플러스 1과 2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지. 나머지 정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파트가 어디냐? 바로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될 때야.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 버리면 대입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어려운 거고 여기는 인수분해가 딱 되잖아요. 이렇게. 자, 두 번째 포인트. 요 RX 있지. 지금 우리 몇 차식으로 나눴니? 2차식으로 나눴죠. 그럼 나머지는 몇 차 이하의 식이 나와야 돼? 1차 이하죠. 1차 이하의 식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나와요? AX 플러스 B라고 놓죠? 그렇지 않냐? 그럼 이렇게 놔야지. RX를 이렇게 놔야지. 이게 두 번째 할 일. 나머지 정리를 만나면 제일 먼저 가로쓰기. 문제 읽어가면서 가로쓰기 몇 줄 다 쓰는 거고 두 번째 이 가로쓰기 끝나고 나서 몇 차로 나누는지 확인한 다음에 몇 차식이 나머지가 돼야 될지 세팅. 자, 그다음 세 번째 색깔 분리해서 세 번째 나머지 정리라고 안 하고 몫의 정리가 아니라 왜 나머지 정리냐? 나머지에만 관심을 갖고 뭐에 대한 관심이 없다? 몫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거지. 몫이 뭐가 나오는지 난 관심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몫을 없애는 방법이 뭐죠? 목 옆에 있는 값이 0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x에다 뭘 집어넣으면 f-1을 집어넣으면 그게 얼마가 나온다? 얘가 다 사라지면서 f-1이 8이 나온다는 거죠. 또 f 얼마가? 2분의 1이죠. f 2분의 1이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0 나와야 된다고. 이 두 개를 알았잖아. 우리 모르는 미지수가 몇 개 있지? 두 개 있어. 그러면 10도 몇 개 나와야 돼? 두 개 나와야 돼.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 이 f에다가 여기 fx에다가 나 지금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돼요. 걔가 얼마고? 8. f에 2분의 1을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2분의 1 딱 넣어주면 여기 2분의 1 넣어주면 얼마야? 없어지잖아. 여기는 2분의 1 넣어주면 2분의 1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1에 두 개의 식을 뭐 하면 될까? 빼주면 되겠지. 두 개 빼주면 AB가 나올 텐데 여기서 빼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의 2가 나올 거고 빼주면 18 나올 거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2가 되려나? 맞죠? 네, A가 마이너스 12. A가 마이너스 10이면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12가 될 거야. 12 빼기 4가 8이 될 테니까 B는 얼마?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럼 RX 자체가 RX는 현재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이게 RX. 그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24에서 4 빼니까 얼마가 돼요? 20 되겠네요. 되셨나요? 그래서 9번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 10번 버티세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세근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더하기 3x제곱 빼기 6은 0이다. 내가 니네 푼 걸 다 한번 확인해봤는데 자 이것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나왔어. 첫 번째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오면 크게 두 갈래로 나눈다. 풀이를 알파 베타로 나오면 알파 베타 감마로 나오면 풀이는 방향성이 두 가지. 고등 버전이야. 첫 번째,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오면 일단 이 식을 근과 계수를 사용해서 합, 곱의 곱 이걸 먼저 구해놓은 다음 곱셈 공식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야. 대부분이 1번으로 풀었더라. 이거 뭔지 아시죠? 근과 계수 합, 곱의 합, 곱. 예를 들어서 x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게 3차 방식의 근과 계수 아니야. 여기가 합, 여기는 곱의 합, 여기는 곱. 주의해야 될 사항이 어디예요? 이 식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어디예요? 곱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죠. 이게 왜 주의해야 될 사항이죠? 여러분들 2차 방정식 어떻게 풀었어요? x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이번 시험 범위죠. 이렇게 나왔지. 2차 방정식일 때 여기 봐. 여기는 여기가 곱 자리인데 그 앞에가 뭐였어? 플러스였지. 근데 3차 방정식 여기가 곱 앞에가 마이너스라고. 그래서 여기가 조심해야 된다고. 맨날 이렇게 외우다가 곱이니까 플러스겠네 하면 틀린다고. 조심하라고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저걸 가지고 알파 베타 감마를 적용해서 여러분들 푼 거 보니까 요거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 감마 플러스 2를 다 전개하고 풀어내셨더라고. 야, 그래도 틀린 방법은 아니야. 해볼까? 2개씩 전개해보자. 얼마 나와? 알파 베타 2알파 2베타 더하기 4 감마 플러스 2. 그럼 알파 베타 감마 2알파 베타 그 다음에 2알파 감마 그 다음에 더하기 4알파 2베타 감마 그 다음에 4베타 그 다음에 4감마 플러스 8 이렇게 나왔지. 나 지금 층별 분리하고 있는 거 보이니? 봐봐라. 맨 앞에 있는 얘가 곱이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곱의 합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합이야. 여기다 집어넣어도 된다고. 알겠지? 물론 이것 때문에 풀어주는 건 아니야. 여기다가 하나 물어보자. 이거 풀 때 뭐 조심해야 되지? x 세제곱 앞에 최고차항의 개수는 절대 근의 영향을 못 주니까 2로 나눠주고 시작해야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세 근의 합이 얼마죠?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가 얼마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곱의 합은 얼마죠? 아예 개수 자체가 없네요. 그러니까 0이죠. 세 근의 곱은 얼마인가요? 알파 베타 감마가 얼마예요? 3이네요. 이걸 갖다가 여기 야 여기는 대입할 것도 없어. 여기 0이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넣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풀면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까지만 알면 안 돼. 이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푸는 방법이긴 한데 두 번째 식까지 알아야 기본기가 있는 거죠.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x세제곱 알파 베타 감마 x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빼기 알파 베타 감마가 뭐 하다가 나온 겁니까? 뭘 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이 3개입니다. 근이 3개인데요. 근이 하나가 x-알파고 x-베타고 이게 x-감마입니다 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얘를 뭐 하면? 얘를 전개하면 얘가 나오는 거지. 근데 이것만 외우고 이걸 모르면 안 되지. 현재 식 변형은 다 얘한테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볼까요? 요거 있죠? 2x제곱, 2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빼기 6은 0이라고 했는데 이걸 세근의 입장에서 써보세요 라고 물어보면 세근 알파, 베타, 감마의 입장에서 써보세요. 그러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맨 앞에 개수가 2래요. 이렇게 쓰고 있어야 된다. 이걸 알라고 지금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따라오고 있니? 여기까지는 와야 돼. 알겠지? 여기까지 와줘야 돼. 자, 그럼 2로 살짝 나누는 순간부터 여기 2로 나누는 순간부터 다시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3x제곱 빼기 3은 어떤 식이 돼버리냐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의 식이 돼버린다고. 이 식 자체에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근데 니한테 뭘 물어봤냐면 알파 플러스 2와 베타 플러스 2와 감마 플러스 2 식의 형식이 똑같은 걸 물어봤어. 하나 묻자. 지금 너가 구해야 될 건 감마와 베타, 알파 앞에 부호가 뭐죠? 플러스죠. 그죠? 근데 니한테 주어진 건 뭐죠? 마이너스예요. 맞죠? 그럼 이걸 적당히 내가 원하는 꼴로 바꾸라고 했죠? 내가 식 변형 1번이 뭐라고 했나? 어떻게 바꾸냐고 묻지 말고 일단 쓰라고 그랬지? 여기에 알파가 마이너스 알파가 아니라 뭐 플러스 알파가 나오길 바래. 그럼 플러스 알파를 쓴다고 치면은 이건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서도 마이너스 베타가 플러스 베타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강제로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돼. 여기 이 곱하기다. 끄집어냈어? 마이너스 감마라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감마로 쓴다고 치면은 이게 마이너스 x가 되면서 여기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간다. 그럼 이 식을 똑같이 표현한다고 치면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x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x 플러스 감마라는 식으로 똑같은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알파 자리 앞에다가 플러스를 만들고 싶은 거니까 마이너스 강제로 끄집어냈다는 거지. 그럼 네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니야 이거? 얘가 2가 되길 원하지 않아 이거? 여기다가 이해돼? 네가 원하는 건 여기에 2가 오기를 원하잖아. 여기 2 플러스 감마, 2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오기를 원하잖아. 그럼 마이너스 x가 2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x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2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럼 여기 왼쪽에다 마이너스 2를 딱 집어넣어봐. 여기다가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8, 4하고 약분되니까 6 빼기 3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여기 계산값이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가 바깥에 뜨니까 이제 우리는 2 플러스 알파와 2 플러스 베타와 2 플러스 감마가 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근과 개수로만 항상 풀리지 않아. 정답은 5가 되겠네요. 아시겠죠? 번 되겠습니까? 네. 11번 넘어가겠습니다. 버티세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어려운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쯤 다 했던 거예요. 두 문제 남았습니다. (11번) 이것도 아주 클래식한 유형이죠.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라고 했는데
AB의 제곱 더하기 A제곱 B 그 다음 BC의 제곱 오늘 이후로 여기 앞번호 때는 틀리면 안 됩니다. 똑같은 유형 나왔을 때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볼까요? 11번 문제. 저 식을 딱 쳐다보니까 저 식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세요. 자, 항 몇 개죠? 내가 할게. 6개 이상. 원래는 5개 이상인데. 첫 번째 조건 항 6개 이상 나왔네. 6개 나왔네. 그런데 문자의 개수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 심지어 3개나 나왔어. 근데 한 문자로 정리된 것도 아니야. 거기다가 세 번째 2차식을 넘지 않아. 2차를 넘지 않는 형태. 이거 세 개 조합하면 뭘로 풀어야 되는지 아는 사람? 이 대답이 나와줘야 돼. 인수분해 중에 내가 매번 정리해드렸는데 인수분해 중에 항이 6개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문자가 2개 이상 나와요. 그 다음에 2차를 넘지 않아요. 공부하셔야 돼. 내림차순. 또는 이게 1번이지만 혹시나 운 좋게도 뭐가 보일 경우에 공통인수가 보일 경우 항이 짝수개니까 공통인수 묻기도 가능합니다. 제 1번은 이거고 1번, 2번을 적당히 쓰시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공통인수로 묶어도 될 것 같은데 자, 공통인수로 재배열해서 한번 묶어볼까요? 두 번째로 먼저 뭘로 묶어볼까? 근데 묶을 때는 세 개가 다 봐봐 6개니까 2개씩 묶을 거 아니야. 2개씩 묶어서 나온 애들이 다 뭐가 있어야 돼? 공통인수가 있어줘야 돼. 묶어볼까? 뭐랑 뭐랑 묶어야 돼? 내가 할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 B제곱으로 묶어봐. 그럼 A 플러스 C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한번 묶어볼래? 그 B로 묶어주면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네. 그 나머지 둘이 얘네들이 묶어볼게. 빼기 AC로 묶어주면 얼마가 돼? A 플러스 C가 되겠네. 느낌 오나? 굳이 내림차순까지 안 가도 손쉽게 공통인수 묶기로도 그냥 풀려버리네. 왜냐면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뭐를 가지고 있으니까 C 플러스 A라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C 마이너스 A랑 이렇게 그죠? 묶어볼게요. 누가 공통인수로 가지고 있죠? A와 C를 더한 게 공통으로 다 가지고 있네요. 그럼 A 플러스 C를 바깥으로 묶어볼게요. 자, 얘 나가고 안에 누가 들어갈지 한번 바꿔봅시다. 자, 시작 어떻게 돼요? B제곱 더하기 이건 어떻게 되니? C 마이너스 A의 B로 바꿔줘야 돼. 그 다음 마이너스 AC. 자, 내림차순 인수분해 X자 적용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 C하고 A라고 가르면 되겠지. 근데 C가 플러스고 A가 마이너스니까 C가 플러스고 A가 마이너스면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그럼 B 플러스 C, B 마이너스 A가 이렇게 하나씩 나오겠네. 자,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가 끝났네요. 첫 번째 A 플러스 C에 대한 얘기가 하나 있고 또 B 플러스 C에 대한 얘기가 또 하나 있고 B 마이너스 A라는 얘가 하나 있죠.
이거 인수분해 다 했더니 이렇게 나왔네. 0 이렇게. 이 대목에서 세 개 곱해서 0이 나올 때 잘 생각해보면 얘네가 다 양수예요. 세 변의 길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0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얘가 0이 나올 리도 없고요. 그럼 누가 0이 나와야 되죠? 얘가 0 나와야 돼요. 따라서 D는 얼마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겠지? D와 A가 같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틀린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 문제 오늘 틀린 그 문제들부터 다시 복습해서 네 걸로 만드시라고. 마지막 12번. 지워도 됩니까? 그렇죠?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12번. 이차함수가 이번에 나왔죠? 이차함수 이번에 시험 범위 들어간 거 아시죠? 중3 여러분들? 자, 이차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ax. 자, 그 다음에 더하기 a 마이너스 8의 제곱. 이 식을 먼저 보시면 안 돼요. 답답할 거야. f 마이너스 6이랑 f2가 같다 했고 fx가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난대. 그때 m 값은 0보다 크고 a 플러스 m의 값을 물어봤어. 자, 해볼까? 첫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하나 물어보자. 이차 함수는 1대1 대응이다. 맞아 틀려? 어떡해. 1대1 대응이 되려면 올라가던 게 꺾이면 안 된단다. 1대1 대응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수값이 왜 같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치면 꼭지점을 기점으로 가운데를 기점으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대칭축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지금 이거 대칭축이 뭔진 모르겠는데 여기서 떨어진 여기 대칭축의 위치는 잘 모르겠어. 근데 떨어진 거리가 하나는 2일 때의 값이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6일 때의 값이라는 얘기야. 지금 이게 대칭축을 돌려서 애둘러서 주고 있는 거라고. 그럼 마이너스 6일 때 값이랑 왜 2를 넣었을 때 값이 같냐? 가운데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 그럼 뭘 주고 싶었던 거냐면 대칭축을 주고 싶었던 거야. 여기 대칭축의 위치가 얼마다? 여기가 8이니까 여기가 4겠지? 그럼 여기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된다. 이 대칭축을 주고 싶었던 거라. 아시겠나요? 대칭축의 위치를 주고 싶단 거야. 근데 아까 전에 내가 대칭축의 위치 빨리 구하는 법 알려주지 않았나 여기? 외우라고 했지? 2a분의 마이너스 b 이게 대칭축의 위치라고 했는데 대칭축의 위치가 어디 있죠? 마이너스 2라고 했어요. a 얼마인가요? 4인가요? 이해 가십니까? 네? a는 4. 그러면 얘가 4가 되는 거니까 fx 식이 나와버렸어. 지금 fx의 식이 어떻게 나오냐 했더니 a가 4라고 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에 4 빼기 8이면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 이렇게 되겠네. 그런데 두 번째 2차 함수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은 2차 함수의 식 딱 써주고
직선을 딱 써준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긴 해야 되니까 갖다가 놓고 뭘로 풀어야 돼? 2차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겠지. 이게 무슨 뜻이야? 등호가 만난다. 누구와 누가? 왼쪽에 있는 2차 함수와 누가? 직선이 둘이가 만난다는 뜻이지. 만나면 뭐가 생기겠어? 교점. 교점을 방정식에 뭐라 그래? 근. 맞지? 근데 근이 몇 개 생겨야 돼?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하나. 그럼 무슨 근? 중근. 그럼 뭐야? 판별식. 맞죠? 판별식이 0. 자, 풀어볼게. 자, 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m의 x. 그 다음에 16 빼기 7이지. 봐라. 16 빼기 7하면 얼마야? 9지. 내가 아까 전에 야 중근 나오면 두 가지 갈래로 푼다고 했어. 첫 번째가 뭐야? 완전 제곱식. 두 번째가 뭐야? 판별식이지. 내가 판별식부터 가지 말라고 했어. 두 가지를 다 골고루 보는 거야. 이걸 판별식으로 푸는 애가 있고 완전 제곱식으로 끝내버리는 애들이 있지. 그지 않아? 이 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너 여기 알걸?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4 마이너스 m이 뭐가 되거나 6이 되거나 4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6이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잖아. 그치? 근데 m 값이 얼마가 된다고 했어? 0보다 크다고 했어. 그죠? 0보다 큰. 이거 6 만들려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말이 되냐? 안 되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6이 되려면 m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10이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끝내는 거지. 그럼 아까 전에 a를 구한 값이 a가 4였고 그 다음에 m 값이 10이었으니까 둘이 더하면 14가 되겠네. 아셨죠? 네.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대칭축을 에둘러서 주는 방법이 있어요. 함수값 두 개가 같다라고 주는 거지. 딱 8시 맞췄네요. 90분. 벌써 90분이야. 12문제 풀었어. 물론 여러분들이 해설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6문제씩 더 풀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시고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죠.